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공부가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 교육에 있어 무조건 잡아야 할 세 번의 기회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초등부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공부 시작이 늦은 아이들의 유일한 기회는 바로 과감한 선택입니다. 평범한 아이, 영어가 좀 늦은 아이들이 영유, 사립초, 미국 연수 등 어릴 때부터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한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창성 말고 정확성 영어에 작정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보다 리딩 중심의 입시 영어에 더 빨리 안착하는 길만이 대입까지의 영어 레이스에서 지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에서는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이 시간 투자한 아이를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수능영어, 내신영어 등 우리가 입시영어라고 부르는 영역의 영어에서는 맞는 시기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늦은 아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점이라는 리밋 그리고 교과과정 내 출제라는 제한이 걸려 있고 더욱이 대입까지의 영어는 결국 의사소통이 아닌 리딩 중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영어 원서를 많이 읽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결국 부딪히게 되는 영어의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문법의 벽과 시험 유형의 벽이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어떻게 해왔든 결국 이 두 개의 벽 앞에서 누구든 일단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리터니 아이들이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더 큰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적응 장벽에 걸려 고생을 하는 것이죠. 영어 공부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바로 이때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다시 없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초등 5학년에 열리며 문이 닫혀가는 시기는 중2 1학기까지입니다. 이때 영어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해야 하는 영어는 회화 중심, 리스닝 중심, 노출 중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시간 낭비하며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철저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꼭 필요한 영역, 가장 우선이 되는 영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할 영역은 비문학 리딩, 추상 어휘력, 읽고 쓰기를 위한 영문법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시험 지문이 비문학이기 때문에 픽션이 아닌 넌픽션 영어 텍스트에 적응해야 하고 어려운 어휘의 증가로 리딩도 영단어 공부도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상적 의미를 가진 한글 단어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영문법 공부는 단순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쓰기가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쓰기와 결합된 영문법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중등 및 고등 영어 내신 기출 문제를 가까이 해서 그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성 영어로 과감히 갈 때 가더라도 학습 자체는 눈높이와 아이의 심리를 고려해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혹시 지금 아이 영어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낭비 말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우선순위를 집중 공략해보세요. 분명 다른 결과에 중등 영어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역전의 기회는 바로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지금의 교육과정, 지금의 대입 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입시 전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고등학교 선택을 했다가는 크게 손해보게 됩니다. 대입 전형은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전형은 전형 요소로 수능만 보거나 수능 점수가 절대적이라는 의미고요. 학생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내신이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신이 고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신 점수 그리고 교과 선택.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리는 고등학교일수록 내신 따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평가니까 당연하죠. 예를 들어 수능보다 내신의 강점이 있지만 특목자사고 내신 상위권까지는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일반고가 최상위권 대학 또는 의대 입시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의대 입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또한 그 자격이 내신으로 결정됩니다.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고교 선택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는 불리함,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과 선택도 고교 선택에 있어 핵심 요소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 학교별로 조금 더 특화된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A 학교는 외국어, B 학교는 과학, C 학교는 미술 등처럼요. 아이의 진로 진학 목표에 따라 해당 교과목 개설이 잘 되는 학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 선택이 강조되는 학교, 또는 아이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의 선택지가 적은 학교라면 모든 과목의 실력이 완전히 같은 학생들이라도 학교 선택에 따라 내신이 달라져 분명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지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 자체가 입시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이 스스로 하기 힘듭니다. 일반고 진학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중2 때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역전의 기회는 문해력입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수능으로 역전하는 아이 중 문해력이 약한 아이는 없습니다. 수능은 결국 모든 과목이 일종의 문해력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은 초등 때 근간이 만들어지죠. 혹시 아이가 딱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직 한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2번 생각 말고 문해력에 집중하세요. 문해력 강한 아이의 진가는 고등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좀 늦은 아이도 끝내 역전할 수 있는 3가지 기회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가 급변하는 복잡한 시기에 내 아이에 맞는 탁월한 선택은 몇 년의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저희 교집합은 이런 교육적 변화의 분석과 적응법을 여러분들께 교집합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밴드를 통해 여러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2028 대입 개편안 분석 및 대비법 칼럼을 못 보신 분 계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